4학년 국어 9회입니다. 8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목화값을 누가 물어야 하나? 목화라는 그 솜이 있어요. 솜을 파는 장수 네 사람이 같이 살았나 봐요. 자, 여기서 보면 6번 내용 한번 보죠. 광에 고양이를 기르기로 했어. 거기 쥐가 많아가지고. 목화가 그 사진에 나오는 이게 목화예요. 솜이에요, 솜. 솜을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생산해서 파는 그런 게 있는데 보관을 해야 되는데 쥐가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쥐를 잡잖아, 고양이가. 그래서 고양이를 샀는데 고양이가 동네에 있는 게 고양인데 다리 하나씩을 자기 몫으로 정하고 팔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그 다리를 뭐 오른쪽 뒷다리, 뭐 왼쪽 뒷다리,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맡았나 봐요. 네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제 고다리 다친 그 주인이 산초기름을 발라줬는데 이게 이제 불에 잘 타는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가 자기 몸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 막 굴러다녔겠죠. 그래서 목화가 또 이불 종류이기 때문에 이불에 넣는 솜이기 때문에 불에 굉장히 잘 탑니다. 완전 홀라당 광이 타버린 거죠.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자, 장수와 비슷한 말 상인이죠. 자, 6번에 목화를 지키려고 생각해낸 방법이 고양이를 사서 다리 하나씩을 각자 몫으로 정한 거 5번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높은 화질로 정하세요. 자, 7번. 한 목화 장수가 고양이 다리에다가 다친 그곳에다가 산초 기름을 발라준 거예요. 기름은 원래 불이 잘 붙어요. 기름 종류는 전부 다. 그랬는데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불 붙고 바깥에서 아마 불이 붙은 것 같고 광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 굴러다니고 불이 왕창 고양이는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쌍하네. 아무튼 막 싸웠어요. 너가 산초 기름을 발라서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안 나니까 이제 사또를 찾아가서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9번부터 보죠. 자, 누가 어찌 하다. 자, 목화 장수들은 이만큼이 누가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용 이렇게 투덜거렸다. 이게 어찌 하다고요. 자, 왜 찾아갔죠? 아무리 싸워도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옛날이니까, 옛날 시대니까. 고을 사또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 것 같나요? 자신이 사또라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려보세요. 그런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은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맡았던 목화 장수다. 왜? 산초 기름을 발라준 게 잘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다른 뜻으로 아니다. 그냥 각자 네 명이 같이 공동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등장인물의 의견은요. 불이 잘 붙는 산초기름을 발라준 목화장수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화값은 그 사람, 산초기름을 바른 그 장수가 내야 된다. 자, 그랬고요. 나머지 목화장수는 고양이가 광으로 도망칠 때 새 다리로 도망을 쳤으니까 와, 이렇게 불 붙은 다리 말고 새 다리로 광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광으로 들어간 그 새 다리 주인이 잘못한 거다. 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너무 재밌네요. 자, 효은이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자, 댐 건설 기간 그 담당자님께 댐 건설을 막아달라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15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 우리 마을을 댐을 건설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러한 이유로 지금 편지를 쓴 거고요. 자, 13번. 상수리에 대한 설명. 상수리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지 않은 거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토종 이러면은요. 원래 우리의 것을 말합니다. 본디 그곳에서 나는 종자. 외래종은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게 외래종자예요.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외래종과 반대어입니다. 자, 15번. 글쓴이가 이 편지를 쓴 까닭은 계획을 취소해 주기를 부탁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상수리에 댐 건설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숲에 사는 동물들이 살 곳이 없고 만강의 물고기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온 어른들이 마을 어른들이 고향을 떠나셔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김효은 학생한테 그 담당 기관자가 이제 또 답장을 썼어요. 상수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 주변에 또 홍수로 굉장히 피해가 많다. 집을 아예 잃어버리고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댐을 건설하려는 거다. 자, 폭우가 뭐죠? 비가 엄청 내리는 거죠. 올해 우리 폭우 많이 내렸잖아요. 자,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홍수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사람들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자, 댐 건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자, 댐 건설에 반대한다.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정든 고향을 떠나 강제로 이사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지역, 선생님 의견은 반대 의견이에요. 그 지역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연환경만 너무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사는 사람들이 너무 피해가 큽니다. 선생님 생각에도 적절히 그 생태계를 최대한 파괴하지 않는 쪽에서 댐 건설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의견을 정리해보면 상수리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 폭우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이런 피해는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 같은 경우는 화단에다 막 쓰레기 막 버렸죠? 아우, 너무 심하다. 나는요, 지금 인터넷 그대로 보고 베끼고 있죠? 가의 문제 상황은 길 가면서 휴대폰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문제 상황을 연결해 보세요. 꽃밭에 쓰레기 이렇게 짝짝 옆으로 그대로 베껴 쓰는 거 나는 안 됩니다. 의견이 뭘까요? 횡단보도 건널 때 휴대전화 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아무리 파란불이 켜졌어도 중간에 빨간불이 켜질지 안 켜질지 모르는데 그거를 봐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주변에서 의견의 제시가 필요가 있는 문제 상황. 문제 상황을 딱 보니까 기억 니은은 문제가 아니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이거는 좋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떤 애가 거친 말을 자주 해서 주변 친구들도 마음이 상하고 선생님들도 마음이 상하고 어른들이 다 너무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게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아닌 거. 읽는 사람이 한 명인 경우에만 높임말을 쓰는 건 아니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의견을 제시할 때는 존댓말을 써야 돼요. 높임말을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함께 사는 다문화. 다문화 가정 알죠? 이제 외국인과 결혼한 그런 한국 사람들의 자녀와 뭐 그런 거예요. 자, 선생님이 네모를 해놨습니다.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27번과 관련 있고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요.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관용인데요. 이게 보면은 앞에서 맨 처음에 이 단원을 시작할 때쯤에 앞에 설명이 나오긴 했는데 그것을 찾아서 85쪽에 보면 있긴 해요. 너그러울 관 받아들일 용. 그래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이용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용서하는 거. 자, 그게 관용이고요. 니은이 뭐냐면은 니은이 무엇이냐? 니은이 어디 있냐?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선진 국가의 모습이래요. 이거는 누구예요? 규현이. 함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선진국 국가의 모습입니다. 소득이 높고 기주처럼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이게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함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관용입니다. 자, 글쓴이가 말한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밑줄 그었죠. 길거리에서 만나도 신기하지 않은 그냥 평범하게 이웃처럼 친구로 대하는 거예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글쓴이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며 관용의 자세로 화합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화와 잘 받아들임으로써 선진국가의 모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한쪽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주는 짧습니다.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짧게 했어요. 자, 환경을 주제로 할까?
건강을 주제로 할까? 1번에서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활동을 정리해보면 주제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이름 정하고 뒷받침 자료 정하고 까닭 정하고 까닭을 의논해서 적고 학교 신문에 붙여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아이고 친구들이 만한 학급 신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환경과 건강입니다. 두 친구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자, 알맞지 않은 거 신문을 만든 장소까지는 그렇게 고려해 볼 필요가 별로 없고요. 자, 이름을 정할 때 생각할 점 주제와 어울리는지 꼭 봐야 합니다. 신문의 이름과 주제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 거. 최대한 문제 상황을 짧게 쓸 필요가 없고요.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또 너무 길게 지나치게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적절히. 그래서 최대한 짧게 쓰지는 않아요. 요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요. 요번 주는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